담배 좀 사와. 인턴이 뭐 이런 것도 못하냐? 비 오는 밤 편의점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청년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함께 담배 한 갑이 무릉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그 청년이 이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요. 한성그룹 마케팅팀 박도연 과장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한성그룹 본사 로비.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우뚝 선 한성그룹 본사 건물. 40층 높이의 이 건물 앞에서 한 청년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눈빛에는 묘한 침착함이 흘렀습니다. 윤서준, 28살. 오늘이 한성그룹 마케팅팀 인턴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준은 가방 안서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평범한 스펙, 평범한 이력서. 그 어디에도 특별할 것 없는 신입 인턴의 프로필이었습니다. 마케팅팀 윤서준 인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무실에서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편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새로운 인턴이구나.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박도연 과장, 40이 갓 넘은 나이에 벌써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이 회사의 실력자 중 하나였습니다. 박도연 과장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의 악수는 의외로 세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턴의 길을 꺾으려는 듯한 강한 압력이 느껴졌지만 서준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과장님. 박 과장은 서준을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김진우 차장은 온화한 미소로 반겼고 이소연 대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력서 한번 보자. 박 과장이 서준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교는 뭐 괜찮네. 그런데 경력이 너무 단조롭잖아. 인턴 경험도 별로 없고.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슬쩍슬쩍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박 과장은 이력서를 책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 여긴 실력으로 말하는 곳이야. 이력서 괜히 잘 썼네?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박 과장의 말에 이소연 대리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준아, 복사 좀 해줄래? 첫날부터 서준에게는 온갖 심부름이 쏟아졌습니다. 복사, 팩스 발송, 회의실 정리, 커피 심부름까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 온 서준이지만 그는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인턴, 이거 프린트해서 회의실에 가져다 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커피도 5잔 뽑아서 같이 가져가고. 네, 과장님.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서준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데 같이 입사한 다른 인턴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때려치웠을 텐데. 최민호, 서준과 함께 들어온 인턴 중 하나였습니다. 왜요? 박 과장이 너한테만 유독 심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것도 배움의 일부죠. 회사 분위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서준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성격 좋다. 나라면 벌써 폭발했을 텐데. 오후 회의 시간. 박 과장이 이번 분기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회의실 뒤편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김진우 차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전략에서 소셜미디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박 과장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서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인턴이 뭔 말이야? 박 과장이 서준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인턴은 듣고만 있어. 회의에 끼어들 자격도 없으면서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우 차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 과장의 권위에 함부로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할 때 서준은 여전히 남아서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 인턴. 너 언제까지 있을 거야? 박 과장이 가방을 메고 와서 물었습니다. 자료 정리가 다 끝나면 가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그런데 너 오늘 태도 좀 이상하더라. 회의 때 끼어드는 것도 그렇고. 서준이 고개를 들어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분함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인턴이 뭔데 목소리를 내려고 해? 일이나 열심히 하고. 박 과장이 나가고 나서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혼자 남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 서랍으로 향했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서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경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서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성그룹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서준은 어제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는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벌써 왔네. 오전 8시 30분 김진우 차장이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서준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어제 못 끝낸 일이 있어서요. 그래, 성실하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인턴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떠안을 필요는 없어. 김진우 차장의 말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장님, 혹시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임원진 보고회의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회의 알고 있어? 그것도 임원진 회의라고 정확히 말하네. 김진우 차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들은 그런 세부 일정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과장님이 준비하시는 걸 옆에서 봤어서요. 아, 그렇구나. 자료는 공유 폴더에 있어. 근데 너 정말 꼼꼼하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이소연 대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급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이었고 오늘 오후에 반드시 검토가 끝나야 했습니다. 아, 정말. 그때 이소연 대리가 들고 있던 커피컵이 기울어졌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책상 위 계약서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거 원본인데. 이소연 대리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계약서는 커피에 젖어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모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서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리님, 잠깐만요. 서준은 침착하게 계약서를 살펴보더니 휴지로 조심스럽게 커피를 닦아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부분은 괜찮네요. 그런데 혹시 이 계약서 디지털 파일은 있나요? 응? 아, 있긴 한데 버전이 좀 다를 거야. 괜찮습니다. 일단 그 파일을 열어주세요. 서준은 이소연 대리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계약서의 구조와 법적 용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조항이 원본과 다르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잠깐, 이 계약 조건이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 납기 조건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에요. 상대방이 고의로 까다로운 조건을 넣은 것 같은데요. 이소연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준의 지적이 정확했습니다. 정말이네? 나는 왜 이걸 못 봤지? 서둘러서 검토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 조항을 수정해서 재협상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김진우 차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너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어? 아니요, 그냥 대학교 때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서요. 하지만 김진우 차장의 눈에는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단순히 대학 수업으로 이런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할까? 오후 2시 박도연 과장이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뭔 일이야? 아, 과장님. 계약서에 커피를 쏟는 바람에 난리였는데 서준이가 도와줘서 해결했어요. 이소연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서준이가? 인턴이 뭘 도와줘? 계약서 검토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 봐주더라고요. 박도연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인턴이 자신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인턴이 계약서까지 볼 필요가 있나? 그런 건 선배들이 하는 거지. 하지만 덕분에 문제 조항도 찾아내고 그런 것도 결국은 선배가 확인해야 할 일이야. 인턴은 인턴 수준에 맞는 일만 하면 돼. 박 과장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 대부분의 급한 업무가 끝나고 사무실이 한가해졌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 작성창이 떠 있었고 받는 사람 칸에는 윤재혁 회장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첫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의 리더십 스타일과 조직 문화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서준이 이메일을 작성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작성을 중단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가 이메일을 삭제하려는 순간 김진우 차장이 지나가다가 화면을 흘깃 봤습니다. 윤재혁 회장님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너무 순간적이어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뭐하고 있어? 아, 그냥 오늘 업무 정리 중이에요. 서준이 재빠르게 화면을 바꿨습니다. 김진우 차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준은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살짝 보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서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진짜 리더는 밑바닥부터 시작한다. 마이너스 할아버지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이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서준아, 아직 안 가? 김진우 차장의 목소리에 서준이 깜짝 놀라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 네. 지금 가려고요. 그래, 오늘 수고했어. 계약서 건 정말 도움 많이 됐어.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고마웠어. 근데 서준아. 김진우 차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너 혹시... 아니다. 괜한 소리였어. 내일 봐. 김진우 차장이 나가고 나서 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어 그 하얀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자야,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먼저 바닥을 경험해야 한다. 권력의 정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진실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라. 서준이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성그룹에서의 셋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박도연 과장이 긴급히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들어. 방금 임원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모레까지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해야 해. 그것도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임원회의에서 발표하는 거야. 회장님이 직접 참석한다는 말에 팀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한성그룹에서 윤재혁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회의는 1년에 몇 번 없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팀에게는 정말 중요해. 잘하면 팀 전체가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박 과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번 발표가 성공하면 자신의 승진은 물론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크게 강화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역할을 나눠보자. 박 과장이 화이트보드에 업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장은 시장 조사 및 경쟁사 분석, 이 대리는 예산 계획 및 수익성 검토, 나는 전체 기획안 작성과 발표 준비, 그리고 인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턴들은 자료 정리, 복사, 회의실 준비 이런 거 담당해. 그리고 커피, 식사 준비도. 최민호 인턴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아이디어 제안 같은 건 할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디어? 인턴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너희는 생각 말고 손만 움직여. 그게 인턴의 역할이야. 이소연 대리가 박 과장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인턴들이 괜히 나서서 일만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박 과장은 기획안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임팩트가 부족해. 박 과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봐도 될까요? 뭘? 기획안 말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뭔가 보일지도 모르잖아요. 박 과장이 서준을 째려봤습니다. 인턴이 뭘 본다고? 너는 복사나 잘하면 돼.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야, 인턴 주제에 감나라 배나라야? 박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무실 안의 다른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인턴은 인턴답게 행동해. 주제 파악 좀 하고. 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앞으론 함부로 끼어들지 마. 오후 4시 서준은 혼자 회의실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요청한 대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깔끔하게 편집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서준은 기획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 기획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타겟 고객층 분석이 너무 피상적이야. 그리고 마케팅 채널 선택도 구식이고. 서준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김진우 차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준아, 뭐하고 있어? 아, 차장님. 발표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김진우 차장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기획안.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서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타겟 고객 분석이 너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도 이미 모든 회사가 하고 있는 뻔한 방법들이고요. 김진우 차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요즘 젊은 층은 단순한 광고보다는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에 더 관심이 많아요. 특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에 열광하죠. 그래서 서준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예리했고 제안하는 방법들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네. 이걸 과장님께 제안해봐. 저는 인턴이라서요. 뭔 소리야? 좋은 아이디어에 직급이 어디 있어? 그때 박도연 과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 김진우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서준이가 기획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박 과장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인턴이 무슨 아이디어? 하지만 김진우 차장은 서준의 아이디어를 박 과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과장은 듣는 척하면서도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인턴이 이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자료 정리나 계속해. 다음 날 아침 박도연 과장이 수정된 기획안을 들고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젯밤에 기획안을 대폭 수정했어. 한번 봐봐. 기획안을 본 김진우 차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서준이 제안했던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자는 박도연 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아이디어. 김진우 차장이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박 과장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서였습니다. 어때? 획기적이지? 어제 밤에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야. 이소연 대리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과장님 아이디어는 정말 남달라요.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도둑맞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이 서준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혹시 항의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서준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획안으로 최종 발표 준비를 하자. 서준아, 너는 발표 자료 편집만 계속해. 그것도 인턴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박 과장의 말에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김진우 차장이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서준아. 네, 차장님. 너 화났지? 서준이 고개를 돌려 김진우 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화가 났어. 당연하지. 내 아이디어를 저렇게. 괜찮습니다. 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오히려 좋은 공부가 됐어요. 공부?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요. 김진우 차장은 서준의 말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차분함이었습니다. 서준아, 너 혹시 차장님 회사로 들어가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서준이 먼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진우 차장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 정말 평범한 인턴이 맞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한 바람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한성그룹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팀 회식이 열렸습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팀워크를 다지자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박도연 과장이 자신의 성공을 미리 자축하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 많았어. 내일 발표만 잘하면 우리 팀 대박이야. 박 과장이 소주잔을 높이 들며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김진우 차장과 이소연 대리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고 인턴들은 맥주잔으로 건배에 참여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대단한 기획안을 만드셨어요. 회장님도 분명 감동하실 거예요. 이소연 대리가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긴 하지. 어제 밤에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획안이 될 것 같아. 김진우 차장이 서준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술이 한두 잔 돌아가자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인턴들아, 너희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많이 배웠지? 특히 서준이 너 처음에는 좀 건방진 것 같더니 요즘 많이 얌전해졌던데? 서준이 고개를 들어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건방지다니요? 아, 처음에 회의 때 끼어들려고 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는 인턴다워졌어. 시키는 일만 하고. 박 과장이 킥킥 웃었습니다. 이소연 대리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일은 잘하던데요. 복사나 자료 정리 같은 거. 맞아. 인턴은 그런 일이나 잘하면 돼. 쓸데없이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서준의 손이 맥주잔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박 과장의 횡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준에게만 연신 술을 따르라고 시켰고 안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서준아, 담배 떨어져 가는데 편의점에서 한 갑 사와. 박 과장이 담배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지금요? 응, 지금. 인턴이 뭐 이런 것도 못하냐? 김진우 차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굳이 지금 안 가도. 아니야, 담배 없으면 안 돼. 서준아, 빨리 다녀와.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저녁에 찬 비였습니다.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서준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정장이 젖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는데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서준이 급히 뛰어가다가 미끄러운 인도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그가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거친 아스팔트에 쓸렸습니다. 담배 한 갑이 무릉덩이에 떨어져 포장이 젖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서준은 일어나서 젖은 담배를 주워들었습니다. 다시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하나 더 사야 했습니다. 점원이 서준의 젖은 모습과 다친 손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 많이 다치셨어요? 반창고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서준이 담배를 사고 다시 한정식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담배를 박 과장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 과장이 담배를 받아들더니 서준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너 뭐야? 왜 이렇게 젖어서 와? 우산도 안 가져갔어? 비가 갑자기 세게 와서요. 그것도 미리 생각을 못했냐? 그리고 손은 왜 다쳤어? 넘어졌습니다. 푸아, 담배 사러 갔다가 넘어져? 정말 웃기네. 이소연 대리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다른 인턴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우 차장만이 화장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손 좀 닦아. 피 나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계속해서 서준을 놀렸습니다. 인턴이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회사 생활 힘들겠네. 죄송합니다. 서준의 대답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각자 헤어질 때 김진우 차장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넌 왜 그리 참고만 사냐? 차장님? 박 과장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인턴이라도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 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가 보세요. 다음 날 아침 금요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도연 과장은 일찍 출근해서 발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준아, 발표 자료 최종 점검했어? 네, 모든 슬라이드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번 발표만 성공하면 나는 승진, 너희들은 정직원 기회까지 생길 수도 있어. 박 과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오전 10시 임원진 회의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최종 점검을 위해 계약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중요한 계약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한성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납기일을 잘못 기재했고 계약 조건도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자신의 실수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둘러 서류에 서명까지 해버렸습니다. 서준이 우연히 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서준은 컴퓨터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정 기록을 시스템에 남겨두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임원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도연 과장이 자신있게 발표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회장님. 저희 마케팅팀이 준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박 과장의 발표는 유창했습니다. 서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박 과장이 서명한 계약서에 오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박 과장, 이 계약서 확인해 봤나? 네, 물론입니다. 그럼 이 납기일 오류는 뭔가? 이 조건대로라면 우리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누가 이 서류를 작성했나? 박 과장은 당황한 나머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인턴이 파일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네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윤재혁 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재혁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박도현 과장을 향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네, 회장님. 이 계약서로 인한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봤나? 박 과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대략 1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0억이라.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인턴에게 돌리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제가 최종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일 업로드 과정에서 오류가. 박 과장이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인턴을 불러보자. 회장님,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준이 호출되었습니다.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윤재혁 회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윤서준 인턴입니다.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아보게. 네, 회장님. 박도현 과장이 서준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내가 어제 업로드한 계약서 파일에 오류가 있었어. 어떻게 된 일이야? 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업로드한 적이 없습니다. 뭐? 박 과장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발표 자료 편집뿐이었습니다. 계약서는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잠깐. 정보 시스템 담당 이사가 노트북을 열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원본 작성은 박도현 과장이 오전 9시 40분에 했네요. 그리고 서명도 박 과장이 직접 했고요. 그럼 인턴은? 윤서준 인턴은 오전 10시 10분에 수정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했네요. 하지만 파일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 오류 내역을 메모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메모 내용을 확인해 보겠나? 네,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납기일 기재 오류 발견. 실제 납기일과 이틀 차이. 계약 조건 재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네요. 박도현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자네는 오류를 발견했으면서도 바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건가? 네. 왜? 서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인턴이라서 함부로 지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함부로? 과장님께서 인턴은 시키는 일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도현 과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이런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인턴 주제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고.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박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박 과장, 네, 회장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 보이는데 박 과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서준을 향해 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자. 이 문제는 추후 처리하겠다. 회장의 말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준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박도연 과장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인턴에게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서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과장이 서준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업무 정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정리? 너 때문에 나한테 얼마나 큰 일이 생겼는지 알아? 저 때문에라고요? 서준이 고개를 들어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리 말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인턴 주제에 눈치도 없이. 과장님께서 인턴은 입 다물고 시키는 일만 하라고 하셨는데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박 과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내가 제대로 일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인턴이 뭔데 회사 일에 피해를 끼쳐? 김진우 차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중재하려 했습니다. 과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해? 이 인턴 때문에 내가 회장님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데. 박 과장이 서준의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당장 사표 써. 너 같은 인턴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사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이소연 대리가 박 과장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인턴인데. 심해? 회사에 손에 끼친 놈한테 뭐가 심해? 박 과장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서준이 사표 작성을 마쳤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사표를 들고 박 과장 앞에 섰습니다. 사표입니다. 그래, 빨리 치워. 박 과장이 사표를 받아들며 비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턴 생활할 때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서준이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 하얀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김진우 차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정말 그만두는 거야? 네. 억울하지 않아? 서준이 잠시 김진우 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져서 다행이에요.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준이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박도연 과장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다신 우리 회사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같은 놈은 어디 가서도 제대로 못해. 서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보죠. 그 말을 남기고 서준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박도연 과장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서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준이 사무실을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도연 과장은 여전히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해고까지 시켰으니 이제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휴, 이제 좀 후련하네. 박 과장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소연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회장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긴 뭘 하시겠어? 문제의 원인을 제거했으니 좋아하시겠지. 박 과장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차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가? 서준이가 진짜 그냥 인턴이 맞나 싶어서요. 뭔가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무슨 소리야? 이력서도 봤잖아. 평범한 대학생이었어. 김진우 차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케팅팀 박도연 과장님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와 주세요. 박 과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문제 해결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려나 봐. 이소연 대리가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과장님. 회장님이 직접 부르시다니.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는데. 박 과장이 넥타이를 다시 매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혹시 승진 이야기라도 나올까? 아니면 특별 포상? 김진우 차장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박 과장은 들뜬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40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 과장은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연습했습니다. 회장님,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에 피해가 되는 직원들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 과장이 회장실 앞 비서실로 걸어갔습니다. 박도연 과장님이시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박 과장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죠.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과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박도연. 그런데 그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회장 책상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박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준이? 분명히 1시간 전에 사표를 쓰고 나간 그 인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인턴이 아니라 마치 이 자리의 주인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인턴이 여기 왜? 박 과장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회장실 안쪽에서 윤재혁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박 과장 왔군. 네, 회장님. 그런데 저 인턴이 왜 여기에? 인턴?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과장, 이분을 인턴이라고 했나? 네. 저 사람 윤서준 인턴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해고했는데. 회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해고했다고? 박 과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박 과장.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나? 네, 윤서준 인턴 아닌가요? 그때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서 박 과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윤서준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 박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윤재혁 회장님의 손자이자 한성그룹의 후계자이신 윤서준 이사님이십니다.
박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찾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손자?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서준이 천천히 일어나서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인턴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인턴으로 일한 것입니다. 박 과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담배 심부름, 공개적인 모욕, 아이디어, 도둑질, 그리고 오늘 아침의 해고까지 모든 것을 회장의 손자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서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정중하게. 그럼 지금까지 저를 대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박 과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자신에게 불리했습니다. 회장이 박 과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 자네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의 후계자에게 어떤 일들을 시켰나? 그것은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 그리고 공개적인 모욕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해고까지 했다고? 박 과장이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했다는 뜻인가? 그게 리더의 자세라고 생각하나? 박 과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 네. 진정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준이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 제가 직접 기록해뒀습니다. 담배 심부름, 공개적인 모욕, 아이디어, 도용, 그리고 부당한 해고까지. 박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서준의 마지막 말이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박도연 과장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오후 3시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비상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케팅팀 전 직원은 물론 다른 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들까지 모두 참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박 과장님은 어디 갔어? 회장님이 직접 주재하신다던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김진우 차장과 이소연 대리, 그리고 다른 인턴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네. 박 과장은 회장실에 갔다더니 왜 안 와? 최민호 인턴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어디 간 거야? 오늘 사표 쓰고 나갔다며? 김진우 차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혁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박도연 과장이 따라왔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앉아 계시죠.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앞자리에 앉자 모든 직원들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박도연 과장에게 향했습니다. 박 과장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박도연 과장. 네, 회장님.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인턴 직원에게 어떤 일들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해 보십시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입을 떼지 못하자 회장이 직접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 그리고 비 오는 밤에 편의점까지 뛰어가게 해서 넘어져 다치게 만든 것. 맞습니까? 김진우 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박 과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인턴이 제안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 것,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턴에게 떠넘기려 한 것. 이것도 맞습니까? 이소연 대리가 깜짝 놀라며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을 해고한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박 과장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우 차장. 갑자기 회장이 김진우 차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이 본 발언은 어떻습니까? 김진우 차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회장님. 박 과장이 서준이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턴 주제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견 제시를 막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발표한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소연 대리는 어떻습니까? 이소연 대리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박 과장의 편에 서서 아부해왔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소연 대리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사실이에요, 회장님. 박 과장이 서준이를 너무 무시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그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돼요. 서준이가 정말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회장이 회의실 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준이? 김진우 차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의 당당한 자세, 그리고 더 이상 주눅든 인턴이 아닌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이자 저의 손자인 윤서준 이사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의 손자? 그럼 지금까지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윤서준 인턴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김진우 차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인턴으로?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밑바닥부터 경험하며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이 일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그런 서준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도연 과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과장, 당신은 리더로서 완전히 실격입니다. 회장의 말에 박 과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기회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인턴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만약 정말 평범한 신입사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했을 겁니까? 박 과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리더란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공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이 모든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서준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김진우 차장님처럼 진심으로 후배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김진우 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소연 대리님처럼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소연 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서로 존중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도현 과장은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도현 과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진우 차장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아니 이사님. 차장님, 그냥 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정말 놀랐어. 그런데 왜 그런 고생을. 진짜 리더가 되려면 밑바닥을 알아야 한다는 할아버지 말씀 때문이었어요. 김진우 차장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차장님. 이쪽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을 모시게 됐네. 진실이 밝혀진 회의실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도현 과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간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대회의실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서준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인턴이 아닌 한성그룹의 미래 리더로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진우 차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서준. 이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차장님. 저는 앞으로 이 회사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서준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위아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소연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 과장을 따라서. 잘못한 사람들 말이에요. 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대리님, 오늘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예요. 모든 분들께 새로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소연 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재혁 회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윤서준 이사가 마케팅 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진우 차장의 박수가 특히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차장은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합니다. 김진우 차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차장님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용기를 보이셨어요. 서준이 김진우 차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팀장님. 김진우 차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최민호 인턴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아니 이사님. 그냥 서준이 형이라고 불러. 우리 같이 입사한 사이잖아. 정말 놀랐어. 그런데 형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어? 나 같으면 진작 폭발했을 텐데.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였어.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 정말 대단해. 앞으로 잘 부탁해. 나야말로.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가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서준은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박도연 과장이 시켰던 그 담배였습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이 담배갑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 비 오는 밤 넘어져 다치면서도 이 담배를 사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굴욕과 아픔, 그리고 분노까지 모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리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준이 담배갑을 손에 들고 옥상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리더가 되겠어. 그가 담배갑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과거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인 윤재혁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수고했다, 서준아. 이제 진짜 리더가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밑바닥을 경험하라고 하신 말씀, 이제 정말 이해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는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이 본부장실에 앉아 첫 업무를 시작할 때 김진우 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커피 한 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앞으로는 서로 커피 사주고 받는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인턴이었는데 그때가 더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의 저보다. 이소연 대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 초안 가져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함께 검토해 봅시다. 네, 함께요? 물론이죠. 좋은 아이디어는 모두 함께 만드는 거니까요. 이소연 대리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준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임원 전용 식당이 아닌 일반 직원들과 함께하는 구내식당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한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들었어요. 서준이 다른 직원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인턴 때와 똑같으시네요. 최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잖아. 그래도 이제는 저희가 본부장님께 커피 가져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 그런 건 이제 없어. 우리는 모두 동료야.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오후에는 전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준이 새로운 조직 문화 방침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깁니다. 서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첫째,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아이디어는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성그룹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준이 사무실로 돌아올 때 김진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꿔야 하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서준은 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박도연 과장에게서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장을 보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상쾌하고 희망찬 바람이었습니다. 서준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 모든 사람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보자. 한성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